요즘 사람 만나는 게 점점 피곤해지지 않으셨나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모임이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집니다.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사람을 덜 만나게 되셨나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용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창 때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어딘가 약속이 있었고 전화기를 놓을 틈이 없었고 누가 밥 먹자고 하면 주저없이 나갔습니다. 직장 동료, 동네 친구, 학교 동기, 교회 모임, 개 모임. 사람이 넘쳐났었지요. 그때는 관계가 삶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당연했고 혼자 밥 먹는 날이 오히려 어색했었습니다. 지금 잠깐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그 시절 얼굴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 바로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들. 별 이유 없이 만나서 별 이야기 다 했던 사람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처음 만난 동료였을 겁니다. 처음엔 그냥 같이 밥 먹는 사이였는데 어느새 점심시간마다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고 퇴근하고 나서도 한잔하자고 불러내는 사이가 되었지요. 어떤 분은 애 키울 때 옆집 살던 분이었을 겁니다. 아이들끼리 친해서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매일 얼굴 보게 되고 아침에 배추 절이다 심심하면 그냥 담 너머로 불러서 같이 했던 분. 어떤 분은 학창시절 단짝이었을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런 사람. 그 시절엔 사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게 설레었고 헤어질 때 또 보자 했고 정말로 또 봤습니다. 주말 아침에 전화 한 통 하면 어디야? 나와봐. 그러면 그냥 나갔습니다. 뭘 할지 정하지 않아도 그냥 만나면 됐습니다. 같이 시장 한 바퀴 돌고 국밥 한 그릇 먹고 별 이야기 다 하다가 아 어두워졌네 하고 헤어지고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좋았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도 좋았습니다. 유명한 식당, 예쁜 카페 같은 거 없어도 그냥 그 사람이 있으면 됐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길을 걸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도 어색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여럿 있었습니다. 동창의 날이면 설레었습니다. 미리부터 뭐 입고 갈지 생각하고 며칠 전부터 기대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날 얼굴들을 상상하면서 그날 다들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까르르 웃다가 눈물 닦고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또 웃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날이었습니다. 개 모임도 그랬습니다. 돈 모으러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이번 달엔 누가 뭘 샀는지, 누구 손자가 태어났는지, 누구 딸이 결혼한다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사람 만나는 게 에너지를 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채워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지금도 가끔 그립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딱 어느 날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서히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어느 날 문득 깨달았을 때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느낀 건 아마 이런 거였을 겁니다. 모임 전날 밤. 예전에는 내일 만날 생각에 잠이 잘 왔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모임 전날이 되면 이상하게 피곤함이 먼저 왔습니다. 내일 나가야 하는데 버스 타고 가야 하고 몇 시간 앉아 있어야 하고 늦게 들어오면 또 힘들 텐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나면 재밌는데 나가기 전까지는 귀찮고 돌아오고 나면 진이 빠집니다. 처음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떨어진 거겠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고 그래서 힘든 거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피곤한 거였습니다. 모임에 가면 말이 많아야 했습니다. 반응을 해줘야 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면 맞장구를 쳐줘야 하고 웃겨도 안 웃겨도 웃어줘야 하고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줘야 했습니다. 공감해줘야 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부터 무거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누군가 자식 자랑을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을 했다. 우리 딸이 좋은데 시집을 갔다.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제일 똑똑하다더라. 예전엔 진심으로 같이 기뻐했습니다. 참 잘됐다. 복 받을 거야 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음 한쪽이 무거워집니다. 내 사정은 그렇지 않은데. 내 아이는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손자 얼굴을 자주 못 보는데. 입으로는 참 잘됐네요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뭔가 무거운 게 쌓이는 겁니다. 그게 질투가 아닙니다. 그냥 지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남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영감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예전엔 같이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랬어?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같이 흥분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데 이제는 그 이야기가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들어주면 다음에 또 그 이야기고 또 다음에도 그 이야기고 그러면서 막상 내 이야기를 꺼내면 그 사람은 금방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주러 온 건가? 나는 그냥 들어주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 모임이 편하지 않아집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안 좋다. 병원을 몇 군데나 다녔다. 처음엔 진심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많이 힘드시겠다. 어떤 병원이 좋다더라. 같이 걱정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모임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절반이 아픈 이야기라는 걸, 그리고 나도 아프다는 걸, 내 무릎도 요즘 안 좋은데, 내 혈압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내 걱정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자기 이야기하기 바쁘니까 이상하게 다 듣고 나면 더 지쳐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왜 이렇게 비어있는 기분이지? 그런 날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 사람들이랑 있는 게 편한 게 맞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이 관계가 달라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그냥 사는 거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나와 맞지 않게 된 겁니다. 아니면 내가 달라진 겁니다. 비슷하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모임이 편했다가 어느 순간 무거워진 경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남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나쁜 사람이 돼서가 아닙니다. 성격이 이상해진 것도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온 세월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세 가지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기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이 사람이 힘들 때 연락해 줄 거라고,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그 기대가 있으니까 관계에 공을 들였습니다. 먼저 연락도 하고, 선물도 챙기고,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것들을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대가 있으니까 사람이 소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줬으면 해서 잘 보이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사람이란 게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더군요. 힘들 때 먼저 연락해 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조용했습니다. 내 사정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막상 중요한 순간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배신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기대가 컸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이 먼저입니다. 자기 걱정, 자기 가족, 자기 일.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기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대로 해줘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낮추고 나니 굳이 많은 사람을 만날 이유도 줄어들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그 편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근데 동시에 기대가 없어지면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이유도 줄어들더군요. 그게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기대가 있어야 설레는 건데 기대가 없으니 설레는 것도 없어지는 거니까. 두 번째, 상처받기 싫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느려집니다. 몸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섭섭해도 금방 털고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친구한테 서운했어도 오늘 아침엔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 본인은 분명히 기억도 못하는 말일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겠지요. 어머, 그 나이에도 그게 안 되세요? 생각보다 많이 늙으셨네요. 아, 자식이 그렇게 됐구나. 그냥 흘려들으면 되는 말인데 이상하게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그 말이 떠오르고 밥 먹다가 그 말이 생각나고 젊었을 때는 이 정도로 오래 남지 않았는데 상처가 깊어진 게 아닙니다. 회복이 느려진 겁니다. 그 사람이 나빠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부터 조심하게 됩니다. 저 자리에 가면 혹시 또 상처받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랑 있으면 또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런 예감이 드는 자리는 가지 않게 됩니다. 아프기 전에 그냥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게 소심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어떻게든 잘 지내야지, 참아야지 했는데 이제는 압니다. 내가 먼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세 번째, 굳이 애쓰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웃기 싫습니다. 웃기지 않은 이야기에 웃어주는 게 싫습니다. 맞지 않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게 싫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게 싫습니다. 재미없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싫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억지로 채우는 게 싫습니다. 그게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게 까다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그 에너지가 이제는 없는 겁니다. 젊을 때는 그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사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그 보이지 않는 수고를 감당할 힘이 있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었고, 아이 키우면서도 할 수 있었고, 집안일 하면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여분의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 곳을 골라야 합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곳에 쓰고 싶어집니다. 진짜 좋은 사람, 진짜 편한 관계, 진짜 나를 기운나게 해주는 시간, 거기에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 만나고 나면 더 지치는 관계, 그런 관계에는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지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 시간이 소중해진 겁니다. 내 하루가 소중해진 겁니다. 그 소중함을 알게 된 게 나의 듦이 가져다 준 것 중 하나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잠깐 멈춰보세요. 이 말이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게 나쁘지 않다니,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게 괜찮다니, 뭔가 잘못된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느 날 혼자 있는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볼일을 보러 나갔고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데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편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좀 낯설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혼자 있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았거든요.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를 불러야 할 것 같고, 전화라도 해야 할 것 같고, 혼자 있는 게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제는 그 고요함이 좋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습니다. 누가 싫다 해도 상관없이 내가 보고 싶은 것 봅니다. 채널 싸움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자고 싶을 때 잡니다.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서두를 필요 없이 누구한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한테 맞추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상사한테 맞추고,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한테 맞추고, 아이 낳고 나서는 아이한테 맞추고, 명절이면 시댁이나 처가에 맞추고, 모임에서는 분위기에 맞추고,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먼저였습니다. 내 의견보다 남의 의견이 먼저였습니다. 내 감정보다 남의 감정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고도 좋은 겁니다.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니까. 물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여전히 좋습니다. 정말 통하는 친구 한 명을 만나면 이틀 동안 행복합니다. 정말 통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진해졌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꾸미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말해도 되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니까. 그런 사람과 보내는 2시간이 어색한 사람과 보내는 하루보다 훨씬 좋습니다. 다만 달라진 건 그 사람이 진짜 편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전화를 하면 받고 싶고, 그 사람이 오자고 하면 설레고, 그 사람 앞에서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다. 그런 느낌이 남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어도 충분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사람을 자주 만나시나요? 그 안에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편한 건 맞는데 가끔은 쓸쓸합니다. 이게 또 이상한 감정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했는데 쓸쓸하기도 하다니. 2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있냐고요? 있습니다. 나이 들면 이 2 감정이 같이 옵니다. 밤에 혼자 TV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그냥 떠오르는 겁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전에 같이 밥 먹던 사람, 아무 얘기나 했던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얼굴은 아직 선명한 사람.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 안 납니다. 그날 뭘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납니다. 그냥 같이 있던 그 분위기, 그 온기 같은 게 기억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잘 지내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연락은 안 합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오랜만에 연락해서 뭘 바라는 것처럼 보일 것 같고, 그냥 혼자 생각합니다. 혼자 궁금해하다가 혼자 잊어버립니다. 그 감정이 외로움인지 그리움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외로움은 지금 이 순간이 허전한 겁니다. 당장 누군가가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 그리움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지금이 허전한 게 아니라 그때가 좋았다는 마음.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런데 밤에 혼자 TV를 보다 느끼는 그 감정은 딱 어느 하나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가끔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족들이 모이거나 오랜 친구들이 모이거나 반갑고 좋습니다. 웃고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은 정말 좋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여전하구나. 우리 아직 이렇게 모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혼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합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만 보는 건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명절에만 모이는 사이가 된 건가? 다음에 또 보자고 했지만 다음이 언제일까? 정말로 또 보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창밖을 보다가 이유 없이 눈이 조금 따가워지기도 합니다. 슬픈 것도 아닌데, 서운한 것도 아닌데, 그냥 먹먹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도 그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 안 합니다. 서로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삶이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간 겁니다. 각자 가정이 생기고, 각자 몸이 안 좋아지고, 각자 바쁜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가끔 쓸쓸합니다. 또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오래된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자고요.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오, 이 사람이 연락을 다 했네. 기분 좋게 나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 살아온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삶이 있고 나는 나 나름의 삶이 있고 그 사이에 공통점이 예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예전엔 이 사람이랑 이야기가 끝이 없었는데 이제는 뭘 이야기해야 할지 조금 막히기도 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생기기도 합니다. 헤어질 때 또 보자고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그냥 그런 사이가 됐구나. 옛날 그 사이가 아닌 거구나. 그게 섭섭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사람을 바꾼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편한데 가끔은 쓸쓸하다.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나이 들면서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게 나이 드는 거의 가장 솔직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다 괜찮은데 가끔은 아프고, 혼자가 편한데 가끔은 누군가가 보고 싶고, 그냥 이대로 좋은데 가끔은 예전이 그립고, 이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게 나이 든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손에 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2~3명, 어떤 분은 딱 1명. 처음엔 그게 좀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손에 꼽히는 숫자밖에 안 남았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남았냐 하면 오래됐거나 깊거나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편한 사람들입니다. 오래된 사람은 세월이 걸러낸 사람입니다. 좋은 일도 보고
힘든 일도 보고 그래도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일이 지나갔는데도 남아있다는 건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깊은 사람은 말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사람.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눈치채는 사람.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는 사람.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편한 사람. 이 사람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특별히 오래된 사이도 아닌데, 그냥 이 사람 앞에서는 힘이 빠집니다. 좋은 의미로 힘이 빠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꾸미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나여도 되는 느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정말 복받은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힘들 때도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게 아무리 적은 수라도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짜가 낫습니다. 사람 많이 아는 게 부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1명이 있는 게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1명도 나를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존재이듯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여기고 있을 겁니다. 그게 관계라는 거니까요. 나이 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도 겁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게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지 그 물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물음에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의 관계가 다르고 각자의 마음이 다르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분이 있으신가요? 얼굴이 생각나는 사람. 오랜만에 연락해보고 싶은 사람. 아니면 아직 곁에 있어서 다행인 사람. 연락하고 싶은 분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 해보셔도 됩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이 생각나셨나요? 나 요즘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 곁에 진짜 편한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